교만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교만하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교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. 그 나만이 옳은 걸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시시해지고 나에 비해 되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배우자에 대해서. 내가 결혼을 만약에 남편분이 많이 쫓아다녀서 결혼한 경우 또는 여자분이 많이 쫓아다녀서 결혼한 경우 교만해지는 게 사실은 한쪽 배우자의 성향이에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줬으니까 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의 시작점이 됩니다. 결혼해 준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점점 나보다 못하고 내 기대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 때 그 상대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능력이 없거나 내가 예상한 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안에 결혼을 했고 나를 이 정도는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겠지라고 그려놓은 상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꼭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명확한 어떤 계산적인 측면으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줬고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예상한 수치에 못 미치는 내 남편, 내 아내 또는 시댁 또는 친정 이런 거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. 그 무시를 받는 쪽이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. 한쪽이 한쪽을 누르면 이 눌린 쪽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킨다.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간의 경우도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고요. 자식과 내 관계에서도 자식의 반란이 일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, 혹시나 내가 결혼을 해준 경우나 결혼 생활이 시작됐을 때 내가 결혼을 하기까지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 그 관계를 결혼해서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네가 나 따라다녔잖아. 난 너 가라 그랬잖아.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더 잘해야 돼 라는 개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.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. 직원과 사장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그렇고 시댁 식구와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. 남편이 만약에 많이 따라다녔어요. 또는 아내가 많이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결혼한 뒤로 네가 좋다 그랬으니까 네가 더 잘해. 네가 연봉이 4천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억대 연봉을 가져와봐. 그걸 못하면 넌 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난 너 별로 시시해.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. 보통 어떤 결혼할 때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. 내 남편의 상, 아내의 상. 그래서 내가 그리던 사람이야. 내가 생각하던 나의 반쪽이야. 이런 결론 끝에 결혼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정말 내가 그려놓은 상에 그 사람을 맞춘 거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보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일치했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느낌인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지 내 생각과 같이 그 사람이 살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걸 모를 때 갈등이 생겨요. 그래서 저 사람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던 덜 사랑했던 결혼한 순간에는 함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나한테 더 잘해야 되고 제가 날 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쟤는 나한테 나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에 소망에 적합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시점이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. 언제부터? 빠르게는 1년 안에, 늦게는 10년, 15년, 20년 안에 관계에서 이렇게 뒤틀어지는 시기가 와요. 언제나 눌려만 있거나 수평하지 않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. 여러분 균형이라는 거는 시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시소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 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여나 아니면은 주고받음 이런 것도 수평적이어야 된다는 거죠.
그렇지 않으면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. 두 명이. 제가 예전에 교만했던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남편은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우선 돼야 되고 무조건 우리 가정이 먼저고 뭐 이 생각은 맞았던 것 같긴 해요. 근데 내가 무조건 우선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건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었나 봐요. 잘나고 못나고 내가 더 잘났고 못났고에 떠나서 부부라는 것이 공평하고 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걸 몰랐고 늘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던 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남편이 20년이나 그걸 참아줬고 뭐 지금은 서로 떨어져서 아예 안 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 같아요. 아, 내가 되게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활을 안 했을 거예요.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그 사람으로 인해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라도 잘 되고 얘가 나한테 대접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부심이 되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인 거죠. 물건처럼 취급했던 거죠.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채울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너무 약했고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무식했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. 근데 그래도 그 시절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줬던 그 사람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. 내가 교만했었는지 아니면 돌아왔을 때 또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어떻게? 쟤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나는 틱틱거려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다시 시작하는 복원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시는 거죠. 처음에 결혼해서 제가 날 더 좋아했으니까 교만하게 행동했고 다시 시작하는 가정 안에서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교만하게 시작한다면 가정 복원이 아니라 지옥이 복원되겠죠. 헤어질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. 남편들이 잘못한 다음에 아니면 아내가 잘못했고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제 다시 복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.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어떤 주온 글씨를 딱 새긴 채로 살아가셔서는 절대 안 해요.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 사람은 배신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온 글자 딱 찍은 다음에 날 볼 때마다 자기가 죄수복을 입은 기분이 들게 한다면 죄수를 보고 있는 나도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도 그녀도 행복할 수 없죠. 그거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이지 가정이 복원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.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과 내가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서로 주고받음이 굉장히 균등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조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서먹서먹 하더라도 그 서먹서먹함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어느 누구도 끝없는 요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부모도 어린아이가 끝없이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. 그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잖아요. 근데 끝없이 아이가 찡얼대고 하루 종일 뭐만 달라 그럴 때 아프다고 막 징징거릴 때 우리가 애가 아프니까 일주일째 계속 보채요 라는 얘기 하잖아요. 그럼 우리 어때요? 어떨 때는 애 확 두고 나가버리고 싶잖아요. 그죠? 울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런 마음이 상대방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끝없는 요구가. 상대방의 끝없는 요구가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. 교만하지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또는 가정이 복원됐을 때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으로 복원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